그래서 리테일사에서 이 브랜드는 왜 자꾸 유통사를 바꾸지? 우리는 바꾸는 것도 번잡스럽고 그냥 안 할래. 이렇게 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. 일본의 기업 문화와 우리의 기업 문화가 다르고 일본의 기업 문화는 굉장히 비즈니스 에티켓, 예의 이걸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실수하거나 미끄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좀 우리와는 다른 일본의 기업 문화의 특징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? 일본 분들이 상당히 처음에 이제 예의를 중시하고 또 신뢰를 중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. 일단 그 대표님들의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그 일본 바이어라든지 저희 같은 일본 진출 파트너사를 만나셨다면 우선은 그 제품 샘플과 그 제품 소개서를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비즈니스 에티켓에 있어서는 일본 분들이 사실은 거절을 대놓고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절이라든지 안 좋은 얘기를 앞에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뭔가 제안을 했는데 뭔가 이번엔 지금은 조금 여유가 안 돼서 좀 이따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답변이 온다면 그거는 일단은 조금 거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데를 어프로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일본어 통역이라든지 일본어로 소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필요하시면 통역사분을 같이 하더라도 그 영어로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런 벽을 느끼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 분들은 더 일본이랑 비즈니스 할 때는 그래서 일본어로 할 수 있는 도록 세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본 분들이 뭔가 항상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. 그냥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은 일본에 가는데도 자주 만나는 거래처인데도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사서 갑니다. 작은 선물은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. 너무 비싼 거를 또 주면은 상대방이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안 될 만큼 한 3만 원, 2, 3만 원 정도 수준의 약간 작은 선물을 들고 미팅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일본에서는 이게 그 쿠키오 요메, 공기를 읽는다, 분위기를 알아간다 이런 포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절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음에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본 기업 문화는 의사결정 구조라거나 의사결정 속도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. 좀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소통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. 그 부분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속을 끓이시거든요. 일본에 뭔가 어디서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메일로 그 제품 소개 자료랑 뭐 가격표, 그다음 뭐 샘플을 보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는 꼭 필요하잖아요.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일주일이면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한 달 정도는 최소한 걸리는 것 같고 계약서 검토가 보통은 3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신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3달 정도는 잡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일본 회사랑 하니까 너무 느릿느릿하고 속이 터진다. 그래서 아예 그냥 일본 법인을 만들어 버릴까? 우리가 해버릴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일본에 수입하고 유통은 일본 회사가, 로컬 회사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일본 회사가 믿을만하고 실력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좀 믿고 맡겨서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를 합니다.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하나 알려드리면 어떤 거래처가 같이 해야 될지 약간 모르시니까 처음에 약간 유통사라든지 그런 후보 회사에 한 3군데, 5군데 한꺼번에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제안을 한 곳에서 만약에 로프트나 이런 데 바이어한테 동시에 여러 군데서 A 브랜드 어때? 라고 이렇게 바이어한테 문의가 오면 바이어가 이 브랜드 좀 이상한데? 유통 관리가 잘 안 되는 브랜드 같은데? 라고 생각했었고 처음부터 약간 조금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효율을 생각하시더라도 일본에 제안을 할 때는 한 군데씩
한번 제안을 하고 여기서 좀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음 후보 거래 그 유통사한테 제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한국 그 브랜드사에서 일본 이제 유통하실 때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하잖아요. 저희도 지금 파뮤라는 브랜드는 이제 8년째, 라곰이라는 브랜드 7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브랜드사가 그 일본에 이제 전개를 하면서 그 5년 넘게 파트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그것도 좀 드문 경우거든요. 실제로 한국 브랜드사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약간 실수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1년, 6개월, 1년 계약을 일단 어떤 일본 유통사, 벤더사랑 해보고 약간 근데 1년을 한 다음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거든요. 하고 있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1년 하고 다른 유통사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한국 브랜드사들이 좀 계세요. 근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로프트에 어떤 유통사 통해서 입점을 했는데 유통사를 중간에 바꾸면 그게 바꾸기도 쉽지는 않은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리테일사에서 이 브랜드는 왜 자꾸 유통사를 바꾸지? 우리는 바꾸는 것도 번잡스럽고 그냥 안 할래. 이렇게 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 유통사를 일단 고를 때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일단은 처음부터 잘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한번 조금 해보고 마음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믿고 조금 그 길게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일본 시장 온라인으로도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격대라든지 우리 또 괜찮을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 같은 일본 시장 전문 수출 파트너사한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 전시회 통해 가지고 뭔가 바이어랑 연결이 되셨다면 일단 준비하셔야 될 거는 제품 소개서,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, 그 다음에 제품 샘플. 처음에는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제품 소개서가 브랜드에서 만드시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. 내용이라든지 스타일이. 뭐 그거는 스타일이 다 그런 거는 브랜드에 맞게 하시니까 좋은데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일단 뭐 제품에 대한 뭐 히스토리라든지 제품 특징 개요,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 어떤 유통을 하고 계신지 그거는 다 궁금해 하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갖고 계신 브랜드의 제품이 어떤 그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그거 일본에서 이 제품을 왜 취급해야 되는지가 되겠죠? 그 부분은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. 또 일본 사회라는 게 사실 진입 문턱이 은근히 되게 높습니다.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미팅 자체가 성사되는 것도 많거든요. 일본 이런 중개하시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들이 좀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희는 그 하나의 일본 거래처랑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여러 유통의 제각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유통사들이랑 다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다 완전 100%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 회사, 로컬 회사들이랑 여러 이제 카테고리에서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. 사실 일본 바이어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, 그리고 바이어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. 사실 한국에서만 있었던 기업들은 갖지 못한 점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시장 진입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저희가 수출한 품목 중에 화장품이 제일 많긴 한데 그 이유는 일본 쪽에서 그동안 한국에 제일 원했던 게 화장품이었기 때문이에요. 사실 이너뷰티나 뭐 다이어트 아니면 예뻐지는 뭐 콜라겐이 들어있다든지 뭐 비타민류라든지 예뻐지는 뷰티에 대한 이너뷰티는 사실 한국 브랜드들이 더 또 엣지 있고 패키지도 예쁘고 잘 만드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너뷰티 제품에 대해서도 요즘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화장품과 건기식 쪽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다라고 네네. 듣기도 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또 되게 반갑네요. 네. 우리 보고 계신 대표님 중에서 일본 진출을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일본 진출 한번 해볼까? 1억 2천만 시장에 있는 그 내수 시장 쪽 한번 들어가 볼까? 고민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참에 한번 일본 진출을 보다 구체화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게 해외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대표님들 하고 계신 사업과 또 일본 진출 검토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성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드립니다.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